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 권민창 지음, 스튜디오 오드리에서 펴낸 책입니다. 작가의 말. 그런 적이 있었다.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결심에 이르기까지 어렵게 냈을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무모함에 연민을 먼저 보냈던 적. 내심 그가 잘 안 되기를 바랬다. 바다에서 짠물을 잔뜩 마시고 돌아와 내가 나가봤는데 이 우물이 최고야. 바닷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다. 내가 바닷물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물고기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10년 가까이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졌다. 매달 10일이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던 숫자가 자취를 감췄고 대출 심사도 무척 까다로워졌다. 직접 먹이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위험 부담 없이 주어진 일만 해도 일정량의 식량을 공급받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내가 직접 사냥터로 나가 먹이를 잡아와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에. 퇴사 후의 삶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보다 무모함에 연민을 보내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물질적인 도움은 바라지도 않았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잖아. 난 너 하나도 걱정 안 해. 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정신 차려. 세상이 네 맘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어쩌려고? 그게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유용한 정보를 주며 독려하기보다 불안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든다.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인데도 상관없는 경험을 들이밀며 훈계를 하려 한다. 나는 힘들고 지칠 땐 외할머니와 나는 문자를 본다. 맞춤법이 틀렸더라도 진심은 옳다.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조언을 준답시고 설교를 늘어놓기보다는 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나는 너 믿는다. 네가 옳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혹시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 자리였습니다. 다들 사이가 좋고 오랜만에 본 터라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삼겹살을 4인분 먹고 양념갈비를 또 4인분 시킨 후에 삼겹살이 더 맛있어 삼겹살을 추가로 주문하자 사장님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삼겹살을 먹을 만큼 시키고 나중에 갈비를 시키지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희에게 불평한 것입니다. 아마도 삼겹살을 굽는 판과 양념갈비를 굽는 판이 달라 그걸 바꿔주기가 번거로우셨나 봅니다. 당황한 제가 네? 라고 반문하자 사장님은 아니 삼겹살을 먹을 만큼 먹고 갈비 시키면 되잖아 라고 퉁명스레 대꾸하셨어요.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상짓을 한 것도 아니고 식당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슬슬 짜증이 치밀어 올랐고 어떻게 이 사장님한테 따끔히 쏘아 붙여야 할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과를 받는 건 당연하고 면박까지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A라는 형이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께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말이 사장님을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아니, 기분 안 좋은 일 없는데? 라고 대답하며 허둥지둥 불판을 갈아주더니 나중에 서비스라고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질문을 받으니 자기 객관화가 되었나 봐요. 제가 그 사장님을 면박 준다고 한들 제 기분이 나아졌을까요? 오히려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서로에게 비수를 꽂아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려 했던 저에게 그 형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의 신뢰를 보여줬어요. 무작정 화를 참는 것은 분명 우리의 감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려 화를 분출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한 발짝 물러나 상대방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현명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저는 주변의 좋은 사람들 덕분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현명함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걱정도 축복이 돼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빨리 결혼을 한 친구는 아이를 먼저 갖고 결혼을 해 벌써 초등학생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말해야지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인 그 친구에게는 걱정을 빙자해 힘 빠지는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그 친구 얘기를 하면 상당수는 혼전 임신이구나, 힘들겠다, 걱정이 많겠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구나,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그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일찍 경험한 분이네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요. 돌이켜보면 친구니까 이 정도 걱정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듯 함부로 말하며 오히려 친구에게 근심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었으니 육아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는 항상 염려만 앞섰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자신과 아내를 반반씩 닮은 어여쁜 아이가 올바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겠더라고요.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단순히 예쁜 단어를 그럴듯하게 조합해 기계처럼 내뱉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을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이요. 그러기 위해선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청소한 뒤 그 자리를 좋은 사람들과 밝은 생각들로 채워야겠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말을 마주쳤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기보단 잘 간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괴로운 일을 겪어도 그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성스레 쓰다마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 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와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 탓에 저는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늦게 나온 덕분에 배가 엄청 고파서 맛있게 먹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사라졌고 짜증이 사라진 자리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습니다. 저는 평소 약속에 늦는 걸 싫어하고 상대방이 늦을 때도 눈치를 주는 편이라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허겁지겁 도착해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얘기하자 친구는 여기 처음 오는 곳이라 구경 좀 해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근처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 좀 둘러봤다.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 봐봐. 멋있지?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항상 나 화법을 씁니다.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건성으로 그랬겠네, 힘들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위로합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감해주는 일밖에 없지만 나한테 말해서 네 기분이 나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들을게. 이런 마음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 친구가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긴 얘기라도 끝까지 듣는다는 점입니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든 늘어지게 하든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은 뒤 얘기합니다.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거창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꽃씨를 심어 그 꽃씨가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길 바라기보다 자그맣게 피더라도 상대방이 힘들 때 바라보며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 꽃밭에 고운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거예요. 오래됐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 10년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연락을 안 한 지도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난 듯 합니다. 연락이 끊긴 이유는 굉장히 사소합니다. 무심코 던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별것 아니지만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이 조금씩 쌓이다가 폭발한 것이겠죠. 어쩌면 인간관계의 균열이 가는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을 치던 중에 친구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사실 3, 4년 전부터 서로 가치관과 성격이 점점 맞지 않는 게 눈에 띄게 보였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10년의 추억을 함께한 특별한 사이라 믿었으니까요. 자주 만나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사실 약속이 잡힐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로 다투고 어떤 부분으로 상처받을까 싶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연거푸 화해를 시도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친구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저는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까 조언도 구해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풀지 않는 친구가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한 추억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걸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오랫동안 추억을 쌓아왔다면 앞으로도 함께할 추억이 기대되어야 진정으로 편하고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관계일 텐데 그 친구와 저는 오래된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느샌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봐요.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고 싱싱한 싹이 납니다. 썩은 가지를 계속 방치하면 나무 밑동까지 썩을 수 있습니다.
나무 밑동은 우리의 정신건강이겠죠. 불편하고 나와 안 맞는 관계를 추억이라는 명목으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인간관계 전반까지도 흔들릴 수 있겠죠. 함께한 지 오래됐지만 자신을 불편하고 작아지게 만드는 인간관계에 지친 지인들이 가끔 저에게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잘라내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다고 큰일 안 난다고, 더 건강하고 잘 맞는 좋은 가지들이 자라날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런 가지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서로 상처만 주고 힘들기만 한 인간관계를 정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애써 유지하고 있진 않은가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함께한 세월보다 함께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야, 회사 생활 잘하는 놈이 나가서도 잘 살아. 직장을 다니며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를 고민하던 시절, 친한 직장 선배들에게 고민을 얘기하면 열의 7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곧 조직 생활에 순응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선배들의 조언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꾸역꾸역 지속하고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도 참고 선배들의 말을 잘 들으며 원치 않는 회식에 억지로 가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고 제가 느낀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하구나. 직장에서의 1시간은 하루처럼 느껴지는데 강연을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글을 쓰는 1시간은 1분처럼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안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회사 생활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나가서 잘 살 수 있겠다. 이전에는 회사 일 외에 뚜렷하게 뭘 해야 할지 자신이 없고 퇴사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두려움이 너무 컸던 데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었기에 선배들이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자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회사 밖에서도 잘 산다. 만약 회사에서 다루는 분야가 적성에 맞는다면 회사 내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분야나 조직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출근 전과 퇴근 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9년 2개월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사를 선택한 숱한 선후배들을 봤습니다. 퇴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었어요. 기존의 업무가 적성에 맞았던 사람들은 실력을 키워 연봉과 복지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고, 맞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는 우연히 배우게 된 사진과 동영상 편집에 매료돼 2년간 주말마다 관련 기술을 습득해서 퇴사 후 자신의 스튜디오를 차린 이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읽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30%는 자신을 찾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그 일에 전력 투구하는 데 사용하라. 힘들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면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무조건 충실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공부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도화지의 경험을 점처럼 계속 찍다 보면 내가 가야 할 이정표가 그림으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 인생은 헌법이 아닙니다. 처음 춤을 배울 때 그거 딴 따라들이나 하는 거야. 영어 공부나 해. 라며 만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은 채요. 이 사람들에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을 테고, 사회초년생에다 어수룩해 보이는 인생 후배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고, 다행히 그 경험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너무나도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춤을 배우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 조언과 걱정에 휩쓸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자.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자. 라고요. 그 후로 정말 과감한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해 왔어요. 저의 20대를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들을 하긴 했지만 온전히 제 의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생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택의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이제 30이야. 취직하고 마음 잡을 때도 되지 않았니? 네 또래 애들 봐봐. 다들 정신 차리고 회사 잘 다니고 돈 꼬박꼬박 모으잖아. 도대체 넌 뭐 하나 끈덕지게 하는 게 없냐?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굴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해도 풍선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자신감이라는 헬륨가스로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가시돋친 말의 한순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죠. 우리는 때론 타인의 시선이라는 암묵적인 규정과 절차로 자신을 올가매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볼 걸. 우리의 인생은 헌법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살면 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계획대로 살 수 없어요. 때론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고, 때론 한 곳에 머물러 커피 한잔하며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도전적인 분이라면 건강하고 도전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꿈을 공유하세요. 저 높은 벽 너머 미지의 세상을 혼자는 볼 수 없더라도 누군가가 목마를 태워준다면 새롭고 설레는 풍경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의심보다 강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인생이라는 연애를 즐깁시다.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길 바래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